창업정보 안정은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코로나19 이후 코로나19 관련된 창업정보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자,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 그러면 출간된 지 얼마 안 됐겠나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아, 따끈따끈한, 예, 네. 책 소식도 되겠군요. 예. 자, 오늘 이 책을 준비하신 이유는요?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방금 말씀한 창업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해드렸는데, 네. 마침 이 책이 제가 소개한 것을 한 번에 정리한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이 안에 파생된 내용을 구체화하면 더 많은 내용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자, 이 책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그 이전의 세계와는 절대 같지 않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유례없는 충격을 입은 세계의 경제, 사회, 기업계에 밀어닥칠 장기적인 중요한 변화와 과제는 무엇이고 기회는 어디에 있을지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제시하죠. 그 내용을 교육, 일자리, 에너지, 금융, 부동산, 농업 등등의 분야를 각각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저자 제이슨 쉔커 어떤 사람인가요? 자,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와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의 회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금융 예측가이자 미래학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3가지 평가 기준을 통해 블룸버그가 선정한 최고의 예측가입니다. 이 중 유로와 영국 파운드, 러시아 루블, 중국 위안화, 원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 금 가격, 산업 철강 가격, 농산품 가격, 미국의 일자리 등 총 25가지 평가 기준의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책 속에 들어가서 좀 어떤 내용인지 들여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책 속에선 14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요. 너무 많아서 제가 5개장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일자리의 미래, 성큼 다가온 원격 근무의 서막. 3장 교육의 미래, 온라인 교육의 3가지 트렌드. 4장 에너지의 미래, 재택근무가 에너지의 미래를 바꾼다. 8장 부동산의 미래, 부동산 업계에 불어닥칠 6가지 변화. 9장 농업의 미래, 코로나가 던진 식량 충격 등등입니다. 네. 14장의 이야기에서 오늘 5개의 장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5개 장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한 번씩 다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먼저 일자리 미래에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예. 자, 대부분의 일자리가 원격 근무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격 근무 환경의 변화 외에도 세 종류 직업, 즉, 세 종류의 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필수 노동자, 지식 노동자, 급외 노동자. 먼저 필수 노동자들을 위한 필수 직업이 있습니다. 이 직업은 사람들이 일터에 나와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의료, 공공시설, 제조업, 농업, 유통망, 그 외에도 경제가 굴러가고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산업이 해당합니다.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해야만 하는 환경에 있죠. 두 번째로는 지식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무실 밖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인력들이며 기술, 금융, 여타 분야의 많은 산업군이 여기 속합니다. 사무실 밖에서 운영될 수 있는 전문 직종 외에도 필수 직업, 사무, 행정, 경영 인력 또한 사무실 밖에서 일할 수 있죠. 그래서 원격 근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력 분류가 있습니다. 이 분류는 말 그대로 그 외 노동자들인데 불행히도 이 부류의 많은 인력이 사무실 밖에서 일할 수가 없고 이런 노동자들은 필수 인력으로 고려되지도 않습니다. 서비스 기반의 일들이 대표적인데요. 식당과 술집, 영화관, 카지노, 미용실, 레이저업 등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며 전체 숫자로 따지면 가장 많은 숫자가 필수적이지 않은 현장 업무 인력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실업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안전근무자, 위험근무자, 실업자로 세 계급으로 노동자가 계급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일자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이 좀 중요하다. 늘 강조하신 내용인데, 예. 교육은 어떻게 좀 변화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자,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교육이 무너지고요. 온라인 중심 교육으로 변화할 거라고 하면서 온라인 교육의 3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교육 길드 시스템을 해체함으로써 교육에 들어가는 중간 단계 비용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교로 모으는 스쿨버스, 식사 제공 급식, 의료 교실 등등이죠. 두 번째 트렌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에 대한 민주화인데요. 다시 말하면 시스템을 보편적으로 만들어 보다 많은 이들이 교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명문대학교에 진학을 하려면 많은 돈과 시간, 노력과 재능이 필요했지만 온라인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죠. 세 번째 트렌드는 모든 사람에게 학습 경험을 향상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온라인 전환 조치의 일환으로 강의 도구, 훈련 자료, 보다 높은 밀도 있는 학습을 도와줄 원격 자료들이 전반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교육의 IT 기술이 접목된 에듀테크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 모델에 학생과 교수들이 한번 익숙해지면 그 기술에 대한 활용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거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교육을 일정 영역에서 평생 교육 시스템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에너지 미래에선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자, 이제 앞에 얘기한 두 가지가 에너지를 바꾸는 거예요. 네. 재택근무와 원격 교육이 에너지 소비를 막는 요인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학교를 가야죠.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차를 쓸 일이 없겠죠. 이 같은 추세가 선진국 경제에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차로 출퇴근하거나 사무실에 일하는 인력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기후변화나 지구 환경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재택근무는 석유 연료에 대한 수요를 낮출 것이며 천연가스나 석탄 발전에 대한 수요도 줄일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대신 재택근무를 해서 사무실 냉난방과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재택근무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향후 에너지 연료 소비 증가세가 억제되리라 예측하지만 세계 인구 변화와 신흥시장의 세계비가 거대한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어 그에 따른 예측은 불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재택근무 확산은 미래의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하는 요인이 분명할 것이며 화석연료와 에너지 수요는 일과 교육, 에너지의 미래와 맞물려 장기적으로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은 했습니다만 이에 따른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은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예. 네, 그도 그럴 것이 또 이해가 되네요. 예. 자, 에너지는 정말 장기적으로 축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 부동산의 미래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로 재택근무를 하거나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네. 이 얘기가 뭐냐? 집값이나 사무실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물리적인 사무실 공간을 점점 필요로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을 이용하지 않으며 대여기업들은 기업들을 지출을 줄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19에 처단한 영향을 받는 것이 부동산이 자영업 가게들입니다. 전자상거래가 계속 꾸준한 대응으로 주목받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결정적인 계기를 맞았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등이 완전히 문을 닫거나 코로나 이후 영업을 재개할 수 있기를 기다린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에 대한 의존도는 훨씬 증가할 텐데 자영업 부동산들은 손해가 갈수록 늘어나 코로나 이후 업계 전체가 문을 닫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세 번째 커다란 변은 주택 부동산 시장의 타격입니다.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기업이 망하는 상황이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주주택에 대한 퇴거나 파산을 신청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경험하며 공간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직장에 나간 대신 직장에 떨어져 비좁은 공간에서 가족들과 지내며 업무를 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넓은 공간으로 더 멀리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예. 라고 예측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얘기가 나옵니까?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스페셜 한번 만들 생각인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에선 과일, 채소, 달걀, 고기, 치즈 등의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농업이 아주 직종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내 식품 생산 공장, 실내 재배 시설, 농산물 유통 시설, 실험실 배양 고기 등의 투자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채소나 생선 등 수경 재배 시설이나 실험실 배양 고기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이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반도체가 아주 먹거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먹거리는 아니죠. 그걸 팔아서 먹거리를 사오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나 먹거리를 남한테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먹을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마 전 식량 파동 소식 듣고 보니까 이제는 이것이 또 세계 경쟁이 또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뭐 쌀이 남아서 뭐 처치 곤란이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뭐 남아서 처치 곤란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출 길이 또 많이 열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미래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의 역사를 BC, Before 코로나, 음. AC, After 코로나로 나누어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한 얘기가 들더라고요. 많은 학자들이, 정치인들이 애프터 코로나, 즉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는 코로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태가 계속 갔다는 거죠. 네. 이런 예측의 일환으로 애프터 코로나가 아닌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못한 내용 중에도 좋은 예측이 많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 이후의 세계 책 내용이 이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